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손흥민이 월드컵 이후에 전 경기 득점 행진을 이어가면서 현재 5경기 연속골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득점은 6골입니다. 리그에서 4경기 연속골, 올스타전 멀티골. 그래서 이제는 6경기 연속골을 도전하게 되는데, 만약 골을 넣게 된다면 손흥민 커리어에서 최초가 됩니다. 손흥민이 잠시 MLS 리그를 쉬고 지금부터는 새로운 대회를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리그스컵이란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북중미 챔피언스컵보다는 아래급이지만 MLS 대 멕시코 리가 MX에서 각각 18개 팀이 출전해서 총 36개 팀으로 구성해서 경기를 치르고, 최종 우승팀에게는 챔피언스컵 16강을 직행하는 특혜를 얻게 됩니다. 강팀에게는 시즌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큰 적이 바로 부상과 경기 수입니다. 경기 수가 많고 선수들이 과부하될수록 부상 혹은 부진을 겪을 수밖에 없죠. 2경기라도 덜 치르고 대회를 치르는 건 충분히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챔피언스컵 출전은 리그스컵뿐만이 아닌 다른 루트가 있기 때문에 LAFC에게는 어차피 이 대회는 우승만이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LAFC는 창단 이후에 리그스컵도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손흥민이 합류하면서 전력이 극대화됐을 때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던 챔피언스컵, 리그스컵을 동시에 우승하고 싶었던 건데, 챔피언스컵은 4강에서 탈락을 했던 거죠. LAFC는 리그스컵 우승을 도전합니다. 리그스컵은 챔피언스컵 진행 방식과 다릅니다. 미리 상대하는 팀들을 정해 놓게 되고, 리그 페이지를 통해서 승점 관리를 해서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MLS 16개 팀 중에서 4위 안에 들어야만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경기가 단판입니다. 연장전도 없습니다. 8강 때도 MLS 대 리가 MX로 경기를 치르는데 1위가 4위를 만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2위가 3위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는 팀이 4강, 그리고 3, 4위전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는 경기장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회 규정에 따라서 추후에 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건 승점이 기존과 다릅니다. 정규 시간 안에 승리하면 3점, 승부차기로 승리하면 2점, 승부차기로 패배하면 1점, 그냥 패배하면 0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승부차기 재밌잖아요. 이 첫 경기가 패배하면 이 대회는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LAFC 입장에서는 진짜 우승하지 않으면 진짜 아무 의미 없는 대회인 겁니다. LAFC의 리그 페이지는 과달라라, 톨루카, 케르타로라는 팀과 3, 4일 간격으로 붙게 되고, 그 승점을 가지고 순위 경쟁을 해야 합니다. 먼저 경기할 치바스 과달라라는 멕시코의 명문팀입니다. 지난 시즌도 2위를 한 팀입니다. 하필 LAFC와 사연도 깊은 팀이라서 그들끼리는 빅매치라고 합니다. LAFC는 두 번째 경기 톨루카 지옥의 원정이 있기 때문에 홈에서 치바스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LAFC는 4일 쉬고 경기하는데도 손흥민이 전 경기 출전했는데도 또 선발 출전입니다. 요리스 골키퍼 대신 하사이 골키퍼, 홀링세드, 포르테우스, 타파리, 체베르코, 틸먼, 초니에르, 델가도, 마르티네즈, 부안가,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과달라라는 멕시코의 밴쿠버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압박이 굉장히 세고 경기를 주도를 합니다. 자칫 밴쿠버와의 경기 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양팀이 사연이 있다고 한 만큼 과달라라 팬들이 정말 많아서 LAFC 홈 경기가 아닌 중립 경기장 같았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초반 역시나 과달라라가 주도를 합니다. 멕시코 선수들이 비열한 반칙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죠. 역시나였습니다. 심지어 손흥민 바지를 아예 벗겨버리면서 자칫 대형 사고가 벌어질 뻔했습니다. 손흥민은 너무 어이없어서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손흥민은 4일 만에 다시 출전했는데도 왼쪽에서 윙어로서의 역할로 상대를 벗겨버린 드리블로 위협적인 플레이도 하고, 전반 23분에는 중원 지역에서 상대 2명을 농락하는 컨트롤과 함께 단독 질주까지 하게 됐는데, 공격수 3명, 수비수 3명으로 빅찬스였습니다. 손흥민이 매우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슈팅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왼쪽에 부안가가 너무 좋은 찬스였습니다. 당연히 부안가에게 줄 알았는데 손흥민이 오히려 역으로 오른쪽 마르티네즈에게 패스하면서, 마르티네즈도 본인에게 올 줄 몰랐다는 건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고 득점 찬스가 무산되었습니다. 혹시 부안가가 앞전에 너무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넣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손흥민은
34살 선수가 4일 쉬고 경기하는 게 맞는 건지 의심될 정도로 매우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과달라라도 찬스는 있었지만 LAFC의 수비가 견고했습니다. 전반 38분 LAFC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볼을 질질 끌었던 틸먼이 이번엔 빠른 타이밍으로 전진 패스를 했고, 이어서 받은 마르티네즈가 수비 한 명을 제낀 후에 박스 중앙에 있던 부항가에게 패스하자 이번엔 놓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볍게 슈팅한 것이 그대로 골이 되었습니다. 부항가의 이 골이 리그 골이 아니라는 게 아쉽지만 부항가의 골은 손흥민의 골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부항가가 욕심낼 필요 없이 손흥민을 도우려 할 테니까요. 가장 큰 목표는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고 손흥민이 빨리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4분 뒤에 실점을 해버리면서 다시 원점이 되었습니다. 과달라라의 패스 플레이가 좋았고 틸먼의 수비 포기가 아쉬웠습니다. 전반 막판에는 손흥민의 미친 스프린트를 보게 되는데요. 갑자기 부스터를 가동하더니 멕시코 3명의 선수를 순식간에 추월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부항가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서 패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에도 손흥민의 단독 찬스가 날 뻔했는데 골이다 싶은 순간에 중계 카메라가 갑자기 핑크색 유니폼 뭐죠? 어라? 골키퍼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손흥민의 단독 찬스를 골키퍼가 먼저 커트를 해버립니다. 전반전은 이렇게 1대1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또 예상 바뀌네요. 과달라라의 전술이 수비 안정을 선택하면서 좀처럼 역습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더티 플레이는 여전했고요. LAFC가 밀리는 분위기였는데 72분에 손흥민이 수비 가담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손흥민이 볼을 커트하고 공격 상황을 만들었고, 손흥민의 기가 막힌 패스가 부항가에게 연결됐고 부항가가 파울을 당하면서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손흥민이 키커였는데 예리하게 벽을 뚫고 골이다 싶었는데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손흥민도 너무 아쉽다는 듯 허탈했습니다. 손흥민은 85분에 교체를 합니다. 이건 뭔지 리그스컵 포기인가요? 이 경기는 승점 3점이 무조건 필요한데, 왜냐면 3점, 1점, 3점으로 4위 안에 드는 게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점이 되면 톨루카 지옥의 원정에서 이겨야 한다는 건데, 이미 톨루카는 홈에서 시애틀을 3대0으로 대파시켜버렸습니다. LAFC는 승부차기에서 5대4로 승리하면서 승점 2점을 따냈고, 참 처음 보네요. 이제 기적을 바라야겠죠. LAFC가 멕시코 지옥의 원정을 또 떠납니다. 이상 흰수염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 찰칵 그 세레모니 득점왕 오시왕 이젠 캡틴 유럽을 뒤흔든 월드 클래스 웃음 마셔도 레전드야. 손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 수백 개의 골보다 천만 배의 기쁨을 주잖아. 손 부러지고 금 가고 터지고 쓰러져도 한계를 모르는 거친 호흡이 희망을 주잖아. 손의 시대